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세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글로벌 해운 탄소세 승인, 한국 조선업엔 특급 기회. 예, 이게 아주 큰 뉴스죠.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IMO죠. 네. 여기에 해상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저감 규제가 오랜 논의를 거쳐 드디어 이제 승인됐다는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해상 운송하는 선박이 내뿜는 이 온실가스가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해운 분야 규제 꼭 필요했습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예고가 된 규제이긴 한데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서 약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이 좀 저하되는 거 아니냐, 힘을 잃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좀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예정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그 배출 저감 노력은 계속된다, 이런 걸 좀 보여준 신호로 풀이가 됐어요. 무엇보다 이게 우리 조선업에 좀 큰 기회가 될 수 그래요.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 해운 부문이 저 하늘 부문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문이죠. 네.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예. 자, 일단 IMO 본부가 소재한 영국 런던에서요, 이제 지난 11일에 이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열리던 도중에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가 승인이 됐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요, 해상 운송을 위해서 이제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는 선박들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좀 줄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아예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좀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명 좀 탄소세로도 불리고요, 뭐 벌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보완 단위라고 해요. 레메디얼 유닛라는 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규제 목표치보다 이제 초과 배출한 부분을 좀 상쇄하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반대로 이게 목표치보다 감축 더 많이 하면요, 서플러스 유닛을 받아요, 초과 단위를. 그러면은 이거 받아서 선주가 소유한 다른 배로 좀 이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그런 크레딧을 개념입니다. 받게 되는 거죠. 예. 잘했으니까. 예.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배출권 거래 제도랑 좀 비슷하게도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제도가 꽤 좀 촘촘한 편이에요. 이게 대상 선박 크기가 5,000톤 이상인데요. 이게 사실 그 대형 선박들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컨테이너 선으로 치면은 1000TEU보다도 작아요. 1000TEU가 우리 보통 6m 길이 컨테이너 1000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선을 말하는데 중형 선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톤 이상이면요. 이게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보통 뭐 원양까지도 아니고 한 중국이나 일본 정도 오가는 그런 뭐 해상 운송 선박은 다 해당이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웬만한 선박은 거의 네, 웬만한 해상 운송 선박은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선박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간 선박 연료 유해 온실가스 집약도라는 거를 측정을 맞아요. 하게 돼요. GFI라는. 이게 보니까 딱 정해진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걸로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하는데 우리 항상 좀 기준이 2008년 배출량 대비 일정 비율 얼만큼을 줄이자, 이렇게 좀 이렇게 따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2%가 연도별로 좀 높아지고 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일단 한 203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 감축 목표 일단 8%는 무조건 감축을 해라. 그다음에 강화된 감축 목표가 21%. 그러니까 2008년 대비 한 8% 줄여라. 2008년 배출량 대비 21% 줄이면 이제 FM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규제의 기준 자체가 배출량 자체보다는 예. 집약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이제 비율을 따져주는 거죠. 비율을 계속해서 네. 강화시키겠다, 이제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 예.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와 비슷하면서도 네. 이제 기준 자체가 양이냐 비율이냐, 이제 그런 차이는 하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입니다. 자, 2030년을 좀 예로 들면요, 이제 5,000톤 이상 선박이 2008년 배출량 대비 21%를 다 줄이면 아무런 비용이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 10% 줄이면은 21%는 충족이 안 되는데 그 기본 목표 8%는 충족이 됐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내야 되는 돈이 톤당 $100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톤당 $100치의 그 레메디얼 유닛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감축 목표 8%조차도 달성을 못하면요, 이거 많이 올라가요. 톤당 $380를 내야 됩니다. 예. 톤당 $380라고 하면 이게 우리 지금 환율로 보면 54만 원이니까 부담이 상당히 크네요. 네, 적지 않아요. 외신에서는 이번 규제로 2030년에 전 세계적으로 거칠 탄소 부담금이 한 $100억, 우리 돈 한 14조 원 정도가 연간 거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둔 돈으로 이제 해연 분야, 뭐 탄소, 뭐 에너지 전환 이런 데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 선사들만 놓고 보면은 얼만큼 부담이 될지 좀 정부에서도 이제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웬만한 해운사가 다 5,000톤 이상 선박은 다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한 적어도 수천억 정도의 부담이 될 걸로 연간 이렇게 정부도 짐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안 담은 해양 오염 방지 협약 개정안이 이제 올해 10월 IMO 총회에서 채택이 될 예정이고요.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2027년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내후년부터 시행은 되더라도 이번에 승인이 났으니까 가는 것은 분명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준비해야 되는가? 이 해운업계에서. 네. 바로 그 준비에 조선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선박을 발주를 해야 돼요. 신규 선박을 보실게요. 친환경 선박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뭐 선박 연료 규제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었어요. 뭐 황함유량 규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황함유량 규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선박 연료로 원래는 가장 흔하게 써온 게 이제 중유의 일종인 벙커 CU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벙커 CU가 되게 무겁고 끈적끈적해서 좀 원유 중에서도 굉장히 저급유로 맞습니다. 분류가 되니까 가격이 좀 싸겠죠. 이게 황산화물 이제 함량이 2% 이상이기 때문에 고유황유로 좀 이제 불렸어요. 근데 이게 뭐 산성비도 내리게 하고, 황산화물 때문에, 그다음에 대기 중에서 물과 좀 반응을 해서 에어로졸 같은 것도 좀 생성을 하고요. 친환경 연료인 LNG하고 좀 비교를 하면 미세먼지는 24배 더 생성을 하고요. 뭐 질산화물도 한 1.8배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선박발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혔어요. 그래서 IMO에서 한 2020년에 이게 선박 배기가스 황산화물 함유량을 기존에 이제 3.5%까지는 좀 허용을 하다가 0.5%로 낮추는 규제를 했었고요. 뭐 미국이랑 유럽연합 이런 좀 개별 국가, 개별 지역 단위로는 아예 그냥 자국 연안에 입항하는 선박은 황함유량 더 줄여라, 0.1%까지 낮춰라, 이런 규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선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일단은 고유황유로 이제 벙커 CU로 연료를 돌려가지고 먼 바다는 이제 벙커 CU를 써요. 그러다가 이제 그 규제 지역에 연안에 진입할 때쯤 저유황유로 이제 바꿔서 갈아타는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가, 이게 대기 오염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규제가 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약간 꼼수가 좀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 규제에서는 이런 꼼수가 전혀 안 통합니다. 그리고 저유황유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예 화석연료가 안 돼요. 예, 이번 규제에서는 뭐 어떤 이제 연료만 뭐 허용이 되냐면, 정말 친환경 연료, 뭐 바이오 혼합유, 뭐 예를 들면 폐식용유 같은 걸로 만드는 뭐 식물성 바이오 연료, 아니면 또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LNG, 그다음에 신종 선박 연료 암모니아, 뭐 그린 수소, 이런 명백한 친환경 연료를 좀 써야 됩니다. 맞아요. 이번 그래서 규제의 특징이 그 배추권 거래제를 응용한 방식의 이러한 기준을 강화시키는 방식이 있고, 연료 자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쓴다는 면 상당히 이번에 의미 있는 규제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지금 언급된 친환경 연료 중에서 바이오 연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료들은 전부 그 전용 선박을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조선업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시설 약간 개조해서 그냥 연료만 바이오 연료로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 계속 쓰면 바이오 연료 가격이 또 폭등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 연료 시장이 아직 그렇게 큰 게 아닌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분산을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LNG 같은 경우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LNG 추진선을 추진선. 바로 써야 되고요. 그렇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도 수소 추진선 이런 전용 배가 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선박 교체 연한이 좀 많이 남은 경우만 이제 바이오 연료로 돌리고 이제 미래 수요 같은 거 이제 예측하고 이럴 때는 친환경 그 연료 전용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 분야에서는 친환경 그 연료 전용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걸로. 예. 네. 이게 뭐 우리 방송에서 이미 과거에 다뤘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업 분야가 이 이른바 친환경 선박에 대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있죠. 예.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예, 조선업은 뭐 웃을 일만 네.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특급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특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 한국조선업에 호재가 더 있는 게 지난주에 17일에 미국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신기한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을 보호한다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선박을 소유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중국 해운사가 아니라 중국 선박을 소유한 제3국 해운사한테도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거예요. 네. 180일 유예 기간 거쳐서 그냥 바로 올해 10월 14일부터 이게 실시가 됩니다. 중국 조선업 고사를 이제 예.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아요. 예. 그냥 해운업체 그냥 우리나라 해운업체도 만약에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그래요. 수수료를 내게 네. 된 거예요. 자, 이런 조치 취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IMO 규제로 인한 그 친환경 선박 발주할 때 지금 세계 조선업 뭐 수주 1위, 1, 2위를 다투는 게 맞습니다. 중국이랑 우리나라인데 그러면 어느 나라 기업에 맡길지 좀 명약하나? 네.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선업에는 이번 뭐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호재라는 게 좀 명확해 보이고 사실 트럼프 있어요. 행정부가 예. 다른 쪽은 한국 경제에 지금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네. 이미 당선인 시절부터 첫 번째 일성이 우리는 한국의 조선업에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예, 그게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너무 대놓고 밀어주는 거 그러게요.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또 이 친환경 선박 연료 생산에서 좀 두각을 드러낸다고 하면 이것도 좀 미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바이오 연료 같은 거에서 좀 가격을 좀 내릴 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운업계입니다. 자,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관세 충격이 겹친 터잖아요. 그래서 시름이 좀 깊어질 전망입니다. 근데 해운업계에서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친환경 선박 연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한 수천억 정도의 부담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해상 운임 인상으로 전가될지도 지켜봐야 돼요. 자, 선사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규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야 되는 그 비용이 해상 운임으로 전가가 되면은 자, 그러면 이걸 맡기는 화주들도 제품 가격을 또 올릴 거잖아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근데 대신에 지금 관세 충격 때문에 글로벌 무역이 좀 줄어들 걸로 좀 예상을 하면서 해상운임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큰 영향을 줄지에 따라서 운임에 있어서는 좀 변동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더 큰 상황으로 보여져요. 실제 해운업계에도 좀 물어보니까 관세 영향이 지금 워낙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서 그렇죠. IMO 규제보다도 그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상황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의 경제 흐름하고도 좀 괴를 같이 하는 네, 이게 부분이기 무역량, 때문에 물동량이 다 같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뭐 해운 분야 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배출량의 3%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규제 대상이 되는 5,000톤 이상의 선박이요. 그 전체 배출량의 85%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이번 규제 시행이 되면 해운 분야 탄소 배출량 크게 저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해운 업계도 좀 잘 적응을 해서 조선업이나 에너지 업계랑 이렇게 같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이 조선 해운업과 관련한 아주 흥미있는 주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